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론, 남석관 지음, 모루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는 글. 우리에게 돈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존재일까요? 돈은 긴 생명력을 유지하며 이 세상 어떤 권력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뀌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선택의 폭이 달라지며 심지어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 문제도 돈에 따라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거꾸로 돈 앞에서 한없이 존재감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돈, 즉 재물은 인간사의 많은 부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돈이 인간사 곳곳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까? 돈을 잘 버는 수단, 비법이 무엇일까? 그 결과는 신통했나? 오늘날 수많은 직장인과 젊은이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20에서 30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 7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 인구에 대한 기사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총 인구 대비 주식 거래 계좌 수를 비교한 기사였는데 미국의 경우 1인당 0.31개 계좌인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0.61개 계좌를 소유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2020년 말에는 주식 거래 계좌가 더 늘어나 3,548만 계좌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떠도는 영끌 투자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 시 동학개미운동을 주도한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현재 영끌 투자 열풍을 견인하는 이들은 놀랍게도 20, 30대 청장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 20, 30대 청장년들의 신규 주식 계좌 수는 무려 5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많은 청장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저금리 및 저성장 시대 돌파구로 주식 투자에 눈을 돌린 듯합니다. 무척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럽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에 앞서 준비가 잘 된 분들은 그나마 걱정이 덜 되지만 사전에 준비도 없이 한 방을 노리며 입문한 주식 투자자라면 수익보다 손실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단연간의 주식 투자 경험이 있더라도 변변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식 투자로 성공을 경험한 선배로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시중에는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이 차고 넘칩니다만 저는 기존의 책들과 다른 차별성을 부여하는 데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흔한 차트나 기술적 분석 또는 재무제표와 같은 복잡한 이야기를 되도록 자제하고 다만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만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대신 제가 30년 넘도록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투자 원칙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약 30년 전, 저는 여러 돈 버는 방법들 중 주식 투자의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뉴스와 정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서너 개의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요 일간지마다 전날의 주식 시세가 약 2, 3년에 걸쳐 빼곡히 채워져 소개되었는데 이를 꼼꼼히 분석하며 시간을 보낸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전업투자의 길로 나서기 전 1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 투자를 경험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한 14년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전업투자자가 되었고 그렇게 또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식 투자에서 찾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주식시장이라면 평소 세상의 일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내가 뛰어들어도 손해를 안 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생각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전업투자자로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단 한 해도 잃지 않고 큰 수익을 거둔 결과에 놀라곤 합니다. 하루 종일 무려 20년 동안 주식에 매달리다 보니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닐지라도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나 어떤 이슈가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이를 꿰뚫어 보는 감이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둔 수익은 오랜 시간 시장에서 깨닫고 배운 경험을 투자로 실천한 결과입니다. 시장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향후 주식시장 전망을 묻는 언론사 인터뷰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강연에서 저는 20년 전업투자 경험을 간추려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공유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10년 전 강조했던 이야기나 현재 조언하는 이야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래 전망이 좋아 보이는 어떤 주식을 언제 매수 매도하면 나에게 수익이 되어줄지 판단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리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방송에서 누군가가 강조하는 남들 모르는 특별한 기법이나 전략이란 것도 사실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공부입니다. 특히 세상의 흐름을 살펴보는 공부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이후 암울한 뉴스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팬데믹 발발 후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사태 수습에 애를 먹을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화에 적응할 겨를도 없이 또한 우리의 의지와 상관도 없이 세상은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거의 습관이나 틀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살아간다면 꽉 막힌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더 잘 버는 방법을 찾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래저래 돈 버는 방법은 많습니다만 안정과 믿음을 주는 방법은 쉽게 눈에 안 띕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가 나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제 경험만 놓고 볼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늘 거짓 정보와 달콤한 말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투자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대내적인 환경이 불쑥 찾아오면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중요한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자신을 다독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전업 투자자라면 자신의 눈앞에 닥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홀로 극복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대내외 환경을 역이용하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 공부와 투자 원칙 및 철학 갖추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이나 시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세우기가 가능합니다.
저는 책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상을 보는 안목, 투자 원칙과 철학 갖추기, 실전 주식 투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중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전업 투자자라면 투자 시 열과 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뜨거운 열정 대신 헛된 욕망만 가득 찬 투자자, 간절함이나 절실함 대신 습관적으로 아무렇게나 매매하는 투자자, 스스로 공부한 내용은 까맣게 잊고 남의 정보를 맹신하는 주식 투자자가 많습니다. 매수매도 주문을 낼 때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 단 한 주를 거래하더라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저에게 투자 자문을 구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점검해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남들 따라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기초 지식이 부족한 분들, 투자라는 개념 대신 투기에 가까운 생각으로 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기 위하여 30년 이상 분투하며 깨달은 이야기를 하나씩 공유합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마주치는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천천히 꼼꼼히 읽으면서 독자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선별하여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유망한 주식 종목 추천을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분이나 어설프게 종목을 추천하는 분들은 모두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일회성 정보보다 꾸준히 물고기를 잡는 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주식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 더 큰 도움과 가치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식 투자자라면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는 세상사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별일 아닌 듯 보여도 실패하지 않는 주식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관심을 갖고 주변을 살피면 투자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주식 투자는 우리의 닫힌 생각을 열어주기도 하는데요. 공부를 하면 생각이 열리는 게 당연한 이치이듯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세상을 살펴보는 공부를 통해 생각이 젊어지고 사고가 오픈됩니다. 이는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 외에 덤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1장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2장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와 3장 실전 주식 투자로 부자 되기에서는 제가 전업 투자 생활을 하며 배우고 느낀 주식 투자 노하우, 독자 여러분에게 성심껏 조언하고 싶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4장은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계좌 관리나 분산 등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한 권의 책에 독자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담을 수는 없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쓰고자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책에 숨겨진 비밀을 꼭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에 머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 또 다른 책을 뒤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책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두 가지 품어야 할 정보나 가치를 발견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모쪼록 모든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우담 남석관 3장 실전 주식 투자로 부자 되기 1. 쌀 때 미리 사두어라. 선침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딱 한 가지,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수익을 얻도록 해주는 매개 역할은 당연히 주식이다. 세상은 급격히 변하며 이를 반영한 주식시장 또한 변동성이 매우 크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곤 한다. 즉, 트렌드와 시대 정신에 맞는 기업이 항상 시장에 있다는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다면 어떤 주식을 어떤 가격에 매수할지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주식 투자자라면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여기서 선침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차례가 된 것 같다. 선침해란 주식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다는 뜻으로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미리 취하여 산다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첫 걸음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미리 사는 것, 선침해이다. 누구나 주식을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오를 주식을 매수해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수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올라갈 주식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미래에 오를 주식을 알아보는 안목은 충분한 경험을 통해 갖추어지는 일이다. 더군다나 내가 매수할 주식 가격의 수준이 적정한지의 여부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투자 경험과 결론을 바탕으로 여러 강의를 통해 강조해온 방법이 있다. 여름 주식은 겨울에 사고 겨울 주식은 여름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선침해의 기본이다. 선침해는 옛날 장사꾼들이 겨울철에 우비를 만들었다가 여름에 대파는 일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주식 투자에서 선침해의 개념과 핵심은 간단하다. 기업이 향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 기업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바로 매수 포인트다. 다만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주가에 이미 크게 반영된 주식은 선침해 대상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의 미래 가능성 대비 가격이 적정한지, 많이 비싼지의 여부는 그래프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물론 선침해에서도 리스크가 존재한다. 선침해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와 공통적이다. 선침해든 일반 주식 매매든 매수 당시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매수한 주식의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한다든가 나쁜 기업 실적이 공개된다든가 예기치 않은 시장 리스크가 발생하는 일 등이 선침해와 일반 주식 투자의 공통된 리스크다. 물론 이런 리스크 외에도 투자자가 싸다고 판단하여 선침해한 주식이 더 떨어지는 일도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 또 예측했던 상황이 변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가령 한여름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상이변으로 덥지 않은 여름이 진행된다면 더위 관련주를 선침했더라도 손실을 볼 수 있다. 간혹 여름이 다 끝나가는데도 여름 관련주를 매수해도 괜찮을지 묻는 분도 있다. 이는 초보 주린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종종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필자의 한 지인은 2020년 여름 무려 50일에 가까운 지루한 장마가 이어져 거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임에도 여름철 관련주를 매수해도 되는지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졌다. 가끔씩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선침해를 하게 된 본래의 목적이 퇴색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주식 투자에서 매수를 할 때 큰 줄기 중 하나가 선침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앞서 밝혔듯이 나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오픈된 정보를 틈틈이 메모한다. 예컨대 어떤 기업의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뉴스,
어떤 기업의 신규 상장이 언제 예정되어 있으며 많은 지분을 보유한 실체가 누구라는 소식 등을 허투루 흘려듣지 않는다. 이런 정보가 내 계좌의 수익을 불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와 뉴스, 그리고 다년간의 투자 경험을 토대로 한두 계절 앞서 선침해를 하면 대부분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시계열 분석의 활용. 시계열 분석이란 주로 계량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시간 변수의 흐름에 따른 종속 변수의 움직임을 이해,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석법이다. 투자자가 이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시계열 분석은 선침해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선침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이라는 용어를 차용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실전 투자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파급 효과가 전개될지 한 발 앞서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미리 매수하자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 사태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질병 발생 초기에는 누구도 이 질병이 전 세계로 퍼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단순히 주식시장에서는 수요가 급격히 높아진 마스크 관련주 등에서 잠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사태가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팬데믹 현상으로 치달으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코로나 확진 여부를 진단하는 진단키트 관련 주식의 경우 10배 안팎의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의 파급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물론 이런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예측 범위의 한계가 있기는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ICT 분야의 기술 개발 이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전기차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왔다. 그런데 삼성 SDI, LG화학 등의 주가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크게 올라 있는데 이들의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 중이다. 2차 전지 이야기는 3, 4년 전부터 전도 유망한 분야라고 회자되었으나 지금까지 파급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대장주라 할 만한 삼성 SDI와 LG화학은 2020년 3월 이후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자는 어떤 사건, 이슈에 대한 상황의 확장성과 기업의 성장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관심이 투자 해안으로 이어져 수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라면 내가 어떤 곳에 투자해야 돈이 더 커질지 가늠하는 예측력도 지녀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 돈이 커지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의 또 다른 오랜 습관 중 하나는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를 예의주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과 이슈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얼마나 확장될지를 상상한다. 정리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시야를 넓혀서 그 사건이 얼마나 확장되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관찰하자는 말이다. 시간 변수 흐름에 따른 종속 변수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일이 주식 투자에서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시계열 분석을 통한 주식 투자를 염두에 두자는 이야기다. 3. 때로는 적당한 베팅도 필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다.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를 건전한 투자 행위로 보는 반면 한편에서는 주식 투자를 투기의 한 가지 형태로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참여자들은 과거의 참여자들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합리적이어서 예전처럼 주식 투자를 곱지 않은 투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한편으로는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에 주식 투자가 놓여 있다고 말해도 결코 이상한 말이 아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이나 섹터에 관심을 갖게 마련인데 어떤 사건 또는 이슈가 발생함으로써 특정 종목이나 종목군에서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해당 주식이 정상적인 기업의 내재 가치나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과열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투자가 아닌 투기적인 종목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라 할지라도 투기적인 종목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만약 우리의 투자 습관이나 형태가 너무 한쪽으로만, 특히 투기적인 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려 있다면 이는 올바른 주식 투자자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투기성이 강한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한다. 나는 주식 투자가 투자인가 투기인가? 라는 질문에 이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투자자의 몫이다. 라고 말한다. 리스크가 큰 투기적인 종목을 매수하면 투기. 오로지 우량한 주식 투자에만 관심이 있다면 투자가 된다.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위험이 크고 안정적인 기대치를 원할 경우 위험이 낮다. 그런데 낮은 수익률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 주식 투자다. 이는 주식이 가진 특징이기도 하다. 어쨌든 주식 투자가 투자다, 투기다 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구분해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리스크가 좀 높더라도 투기적인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투자냐 투기냐 하는 이분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주식 투자자가 냉정함을 유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만 알면 그만이다. 만약 우리가 너무 가치에 치중한 투자만 함으로써 수익률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인다면 어찌할 것인가? 주식 투자에서 이런 선택이 매우 흔히 벌어진다. 이처럼 수익률이 안 좋을 때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릴 줄도 알아야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주식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투기성 강한 종목에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주식 투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투자자 자신이 내려야 한다. 당연히 결과에 대한 책임도 투자자 스스로 지는 것이다. 투자든 투기든 적당히 둘을 섞든 모든 선택은 투자자의 몫이다. 주식 투자는 경우에 따라 투자일 수도 투기일 수도 있다. 투자라고 모두 이익이 될 수 없고 투기라고 모두 손해가 되지도 않는다. 서로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둘 간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두 행위를 적절히 시도할 줄 알아야 현명한 주식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다. 4. 정보의 비대칭성을 두려워 마라.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특정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함은 무엇일까? 이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참여자들, 즉 개인 투자자, 기관, 외국인 투자자 중에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정보가 뒤진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주위를 둘러보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정보에 뒤진 자신의 위치가 남들보다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늘 불리한 게임을 하니까 수익보다 손실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 투자 시 정보의 비대칭성을 너무 의식하거나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려 한다. 우리는 누구나 아는 지나간 정보 또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것이 나의 지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 공개, IPO이다. 요즘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나 이미 오픈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미 지나간 정보와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선취매를 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 어떤 뉴스나 이슈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종목이 이후 조정을 거친 후에도 수익이 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급등 후 조정을 거친 후에도 이미 지나간 정보를 역이용하여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것이다. 이 또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전략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일반 투자자 대부분은 자신이 늘 정보에 뒤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땐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간에도 많은 투자자가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고급 정보를 찾기에 열심이다. 그런 정보를 알아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아무도 모르는 고급 정보가 나에게 올 이유도 없고 그럴 확률도 낮다. 건전하고 현실적인 생각은 지나간 정보, 오픈된 정보를 충실히 적절히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일이다. 고급 정보라는 것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는지 뒤돌아보기 바란다. 고급 정보란 것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100% 거짓 정보였을 것이다.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고급 정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거짓 정보에 속지 말아야 한다. 나는 평생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급 정보라는 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다. 오로지 남들도 다 아는 오픈된 정보를 공부하고 익혀 나의 투자에 적용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익을 만들어냈다. 내가 이렇게 책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아는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충분히 투자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작전하는 세력이 있으니 들어와라. 단기간에 몇백 % 수익을 내준다는 스팸 문자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주식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늘었다. 이처럼 달콤한 속삭임은 100% 거짓말이다. 내가 그동안 여러 실전 투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에도 정보란 것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 혹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지나간 정보, 남들도 모두 아는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했을 뿐이다. 고급 정보를 알아야만 주식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자. 결국 고급 정보란 것들이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갈리만무하다. 그런 정보를 받았다면 이미 고급 정보가 아니거나 거짓 정보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이성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유튜브, 블로그, 스팸 문자 등에서 고급 정보라고 유혹하는 거짓 정보를 소가 닭 보듯이 하기를 바란다. 7. 종이신문 뉴스의 크기와 수익률의 관계. 세상에 공개된 뉴스나 정보를 접한 후 이를 참고해 투자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다.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내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신문에 실린 뉴스가 더 이상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누구나 읽고 접하는 신문 뉴스를 이용하여 예상치 못한 큰 수익을 수없이 벌어봤다. 앞에서도 밝혔듯 나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신문을 구독해왔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기사를 접했을 경우 해당 기업을 찾아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한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겠지만 나 역시 신문 읽기는 큰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이라는 디바이스 환경에 익숙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는 시대다. 누구나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뉴스와 정보의 양은 무궁무진하다. 초등학생도 몇 번의 클릭으로 세상의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바일의 대중화는 주식 투자 환경도 뒤바꾸고 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루어지는 HTS와 함께 모바일 환경에 MTS를 활용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살펴보는 뉴스로는 정보의 크기와 강도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데 한계가 있다. 뉴스의 중요도와 강도를 가늠하는 데에는 신문의 지면 크기가 큰 역할을 한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강도는 지면에 실린 뉴스의 크기와 비례하는데 큰 뉴스일수록 당연히 대중에게 알려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 찾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투자자라면 신문 지면에 크게 실린 뉴스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2019년 1월 초,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라는 아젠다를 발표했다. 국내 주요 일간지를 비롯하여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 등의 경제 전문지, 수소경제 관련 기사가 일면 전체에 게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2, 3면의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 전문가의 수소경제 해석 뉴스가 도배되었다. 해당 기사가 공개된 이후 시장에서는 수소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고 특히 수소차와 관련 있는 주식은 1월 내내 상승세를 나타냈다. 무려 100% 상승세를 보인 종목도 여러 개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신문에 크게 실린 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지만 그 밖에도 신문 지면의 크기가 뉴스의 강도를 나타내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진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인 우리는 신문 뉴스 모니터링을 일상화하고 그 안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 수익을 얻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거저 얻어 걸리는 투자운은 평생 동안 주식을 해도 기껏해야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